나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다. 아니, 산 게 아니라 묶여 있었다고 해야 맞을지도 모르겠다.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새 아파트였다. 복도에서 페인트 냄새가 났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반짝반짝했다. 그때 나는 40이었다. 대출 받아서 이 집을 샀고 남편은 이제 우리도 집 한 채 있는 사람이야 라며 웃었다. 그 말이 자랑처럼 들렸다. 안도처럼 들렸다. 우리는 이 집에 모든 걸 걸었다. 아이들 학교도 이 동네로 정했고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는 곳도 여기였다. 이 집은 우리 인생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 집 때문에 잠을 설친다. 30년이면 사람도 늙는다. 집도 늙는다. 벽지는 누렇게 변했고 화장실 타일은 금이 가 있다.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온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 보면 부럽다. 그렇다고 이사 갈 형편은 안 된다. 이 집 팔아봐야 얼마 받겠나. 같은 동네 새 아파트는 우리 집 시세의 2배가 넘는다. 차라리 여기 그냥 살면 되지 라고 생각했다.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면 되지. 그런데 재건축이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기대했다. 솔직히 말하면 가슴이 뛰었다. 새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게 우리한테도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뉴스에서는 재건축 호재니 집값 상승이니 하는 말들이 나왔다. 나는 멍하니 그 뉴스를 봤다. 그리고 곧 깨달았다. 이건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요즘 뉴스에서 재건축 분담금 얘기가 나온다. 얼마더라? 몇 억씩 든다고 했나?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지만 억 단위라는 건 확실히 들었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 억이 어디 있나? 남편 퇴직금은 이미 다 썼다. 애들 결혼시키고 전세금 보태주고 병원비 내고 나니 남은 게 없다. 지금은 국민연금이랑 남편 기업연금 합쳐서 한 달에 200 조금 넘게 받는다. 그걸로 관리비 내고 병원 다니고 밥 먹고 산다. 저축은 꿈도 못 꾼다. 그런데 재건축 분담금을 어떻게 내나? 대출? 70 가까운 사람한테 은행이 돈을 빌려줄까? 빌려준다 해도 갚을 수 있을까? 연금으로 이자도 못 갚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재건축되면 집값 오르니까 그걸로 대출 갚으면 되지 않냐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근데 그건 파는 사람 얘기다. 나는 팔 수가 없다. 이 집 팔면 어디 가서 사나. 새 아파트 분양받아도 분담금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건 빚뿐이다. 그 빚을 안고 새 집에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나. 집은 새 것인데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새 집이 필요 없다. 그냥 지금 이 집에서 조용히 불안하지 않게 살고 싶을 뿐이다.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 재건축이 시작되면 10년은 걸린다고 한다. 빠르면 7년, 늦으면 15년. 나는 지금 68이다. 10년 후면 78이다. 남편은 올해 70이다. 10년 후면 80이다.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살아있다 해도 멀쩡할까? 요즘 남편은 무릎이 아프다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한다. 나는 작년에 당뇨 진단받았다. 약 먹으면서 관리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10년이면 우리한테는 너무 긴 시간이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재건축이 결정되면 나가야 한다. 임시로 살 곳을 구해야 한다. 월세를 얻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동네 월세가 얼마인지 아나? 방 2개짜리 아파트가 150은 넘는다. 보증금도 몇 천씩 든다. 우리 같은 노인네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하나? 전세 대출. 그것도 나이 제한이 있다고 들었다. 설령 구한다 해도 문제는 그 다음이다.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 그 월세를 계속 내야 한다. 10년 동안 한 달에 150이면 1년에 1800, 10년이면 1억 8천이다.
연금으로 어떻게 감당하나. 그러다 돈이 떨어지면 또 이사를 가야 한다. 더 싼 곳으로, 더 열악한 곳으로. 이사라는 게 젊을 때도 힘들다. 짐 싸고, 옮기고, 정리하고. 근데 70 넘어서 이사를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상상이 되나. 몸이 말을 안 듣는다.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박스 하나 들기도 버겁다. 그런데 재건축 기간 동안 몇 번을 이사해야 할지 모른다. 월세 계약은 보통 2년이니까 적어도 4~5번은 이사를 각오해야 한다. 그때마다 짐을 싸야 하고, 새로운 동네에 적응해야 하고, 새로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힌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와중에 남편이 먼저 가면 어쩌나, 혼자 남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 우리 애들 생각도 난다. 큰애는 결혼해서 애 둘 키우고 있다. 전세 살고 있다. 전세금 오른다고 걱정이 많다. 작은애는 아직 혼자 산다. 월세 산다. 둘 다 힘들게 산다. 나는 애들한테 더 해줄 게 없다. 이 집 하나가 내가 애들한테 줄 수 있는 전부다. 그런데 재건축되면 이 집도 불확실해진다. 분담금 때문에 빚을 지면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라 은행 것이 된다. 애들한테 물려줄 게 아니라 빚을 물려주게 될지도 모른다. 차라리 지금 이 집을 팔아서 애들 집 사는데 보태줄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근데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사나? 애들 집에 얹혀 살 수는 없다. 그건 애들한테도 나한테도 고통이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집 한 채 마련해서 성실하게 살아왔다. 빚 안 지고 살려고 애썼다. 애들 뒷바라지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뉴스에서는 1주택자는 보호받는다고 한다. 세금 감면이니 뭐니 하는 말들이 나온다. 근데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인가? 나는 집을 더 살 돈도 없고 팔 생각도 없다. 세금을 덜 내는 것보다 그냥 이 집에서 불안하지 않게 사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하다. 1주택자 보호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린다. 그건 젊은 1주택자들 얘기다. 아직 일하고 대출 갚을 능력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들 얘기다. 우리 같은 노인네는 그 정책 안에 없다. 요즘 재개발 재건축 관련 뉴스가 뜰 때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한다. 핸드폰 알림 소리만 나도 긴장된다. 또 무슨 소식인가? 우리 단지 얘기인가? 그러면서도 뉴스를 확인한다. 안 볼 수가 없다. 이게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만 무거워진다. 희망적인 내용은 없다. 분담금 1,000만 원 늘었다. 인허가 지연됐다. 조합원 갈등 심화됐다. 이런 얘기들 뿐이다. 나는 그냥 구경꾼이다.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나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조합에서 결정하고 구청에서 허가하고 건설사가 진행한다. 나는 그저 따라갈 뿐이다. 아니, 따라갈 수밖에 없다. 주변에 나 같은 사람들이 많다. 같은 단지 사는 이웃들. 다들 비슷한 나이대다. 다들 불안해한다. 경비실 앞에서 만나면 재건축 얘기가 나온다. 누군가는 자식이 도와줄 수 있다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 누군가는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갈 생각이라고 한다. 누군가는 그냥 체념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안 한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지만 사실 위로가 안 된다. 같은 배를 탄 사람들끼리 손을 잡아봐야 배가 가라앉는 건 막을 수 없다. 집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예전에는 자산이었다. 내 노후를 책임져줄 무언가였다. 그런데 지금은 짐이다. 팔지도 못하고 지키기도 버거운. 재건축 얘기가 나온 이후로 이 집은 불안의 근원이 됐다. 아침에 눈 뜨면 이 집 생각이 제일 먼저 난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이 집 걱정을 한다. 이 집 때문에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들었나. 젊었을 때는 몰랐다. 집이 있으면
든든하다고 생각했다. 근데 나이 들고 보니 집이 있어도 불안하다. 아니, 집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정부에서는 재건축 규제를 풀었다 조였다 한다. 요즘엔 또 완화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재건축 활성화해서 주택 공급 늘린다고. 그게 나쁜 정책은 아니다. 집이 많아지면 집값도 안정될 테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고민은 없는 것 같다. 정책 만드는 사람들은 다 젊다. 아직 일하고 있고 돈 벌 능력이 있고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안 보인다. 우리는 숫자일 뿐이다. 몇 가구, 몇 세대. 그 숫자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우리 그냥 이 집 팔고 작은 데로 이사 갈까? 남편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여기서 30년 살았는데 어딜 가? 맞다. 어딜 가나. 이 동네가 익숙하다. 이 아파트가 익숙하다. 슈퍼 아주머니도 알고, 약국 아저씨도 알고, 산책하는 길도 안다. 새로운 곳에 가면 모든 게 낯설다. 이 나이에 새로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남기로 했다. 재건축되든 안 되든 일단은 여기 있기로. 근데 그게 옳은 선택인지는 모르겠다. 옳고 그름을 따질 처지도 아니다. 그냥 견디는 것뿐이다.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다. 천장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 내가 만약 10년만 젊었다면, 아직 50대였다면, 그럼 달랐을까? 일을 해서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건 의미 없는 가정이다. 나는 지금 68이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후회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다.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근데 받아들인다는 게 뭔지 모르겠다. 체념하라는 건가? 포기하라는 건가? 우리 세대는 집 한 채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다. 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집이 있으면 노후가 보장된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다. 집이 있어도 노후는 불안하다. 집값이 올라도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집값이 오르면 세금이 늘어나고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불안만 커진다. 집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 그것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으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 사기 힘들다고 한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다. 우리 때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더 심한 것 같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있다. 아직 일할 수 있고, 벌 수 있고, 모을 수 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 이게 제일 무섭다. 돈이 없는 것보다 시간이 없는 게 더 무섭다. 돈은 어떻게든 구할 수도 있다. 빌리든 아끼든. 근데 시간은 빌릴 수가 없다. 시간은 그냥 흘러간다.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재건축 조합 총회에 한번 나가봤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다들 진지한 표정이었다. 안건을 설명하는데 무슨 말인지 반도 이해가 안 됐다. 용적률이 어쩌고, 분담금 산정이 어쩌고, 전문 용어들 뿐이다. 질문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괜히 무식하게 보일까봐. 아니, 사실은 질문해봐야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미 다 결정된 것들이다. 우리는 그냥 동의만 하면 된다. 반대해봐야 소용없다. 다수결이니까. 나 혼자 반대한다고 재건축이 멈추지 않는다. 이 동네에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재건축 기다리다 지쳐서 집 팔고 지방으로 내려간다. 그쪽은 집값이 싸니까 작은 아파트 하나 사고도 돈이 남는다고 한다. 그 돈으로 생활비 보태고 그것도 방법이긴 하다. 근데 나는 못 내려간다. 애들이 여기 있다. 병원도 여기 다닌다. 주치의 선생님도 여기 계신다. 무엇보다 여기가 내 인생의 전부다. 이 동네를, 이 집을 떠나면
나는 뿌리 뽑힌 나무 같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붙어 있다. 불안해도 힘들어도. 어제 큰애가 전화했다. 엄마, 재건축 어떻게 돼가? 나는 대충 얼버무렸다. 아직 잘 모르겠다. 사실은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말하기 싫었다. 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근데 큰애도 눈치챘을 것이다. 내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전화 끊고 나니 미안했다. 애한테 솔직하게 말할 걸. 근데 뭐라고 말하나? 엄마 불안해. 엄마 무서워. 그런 말 못한다. 나는 엄마니까 강한 척 해야 한다. 근데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다. 집은 그대로 여기 있다. 30년 전 그 자리에. 근데 우리 마음은 떠돌고 있다. 불안 속에서, 걱정 속에서. 집이 있는데 집이 없는 것 같다. 내 집인데 내 집 같지 않다.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는 이 집에서 우리는 매일 긴장하며 산다. 초인종 소리만 나도 가슴이 뛴다. 우편함에 뭐가 들어와도 확인하기 두렵다. 재건축 관련 공문이 아닐까? 조합 총회 소집 통지가 아닐까? 이게 내 집에서 사는 모습이다. 편안하지 않다. 쉬지 못한다. 뉴스 알림 하나에 심장이 먼저 반응한다. 머리가 이해하기도 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이게 노년의 현실이다. 이게 1주택 실거주 노인의 일상이다. 정책 뉴스를 보면서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떨어야 하는 이 이야기가 특별해 보이나? 나만 이러고 사는 것 같나? 당신 주변을 한번 돌아보라. 당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실 앞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분들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른다. 밤에 잠 못 이루고 뉴스 볼 때마다 가슴 졸이고 그런데 말을 안 할 뿐이다. 자식한테도 이웃한테도 그냥 속으로 사귀면서 산다. 혹시 당신은 집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나?